네, 오늘은 문제 행동 12번째 시간으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 우리가 이제 중독 문제가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콕 찍어서 게임 중독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PC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좀 위험 수위가 넘어가면서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의 중독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중독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이런 물질 중독이라고 하죠. 카페인,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거, 니코틴, 담배 피는 경우, 흡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금단 현상에 일어날 수 있는 끊기 어려운 그런 어떤 중독, 물질 중독을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체 중독도 굉장히 중요한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 인터넷 또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거기에서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게임, 인터넷 게임이 발달을 하면서 PC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PC 게임을 그렇게 그냥 컴퓨터 상에 깔아서 그것을 막 개인이 하는 거였지만 요즘 PC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만난 팀과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서 팀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중독성도 있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더 좋은 어떤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A가 하고 싶을 때랑 B가 하고 싶을 때 다 게임에 들어가고 있어서 더 많은 시간들을 게임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중독이 됐다고까지 느낄 정도면 조절 능력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이 물질 중독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위 중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게임이고요. 그리고 도박도 어른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쇼핑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비비크림 몇 개인지를 모르게 그렇게 사 모으는 신상이 나오면 꼭 사야 되는 그런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식사, 그 섭식장애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폭식을 하게 됩니다. 또 게임, 성행위 같은 거 아니면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행위 중독의 종류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나는 게임 중독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몇 가지 이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한테 보여지는 증상들을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거 이런 거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너무 장시간 하는 것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런 걸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안 하고도 살 수 있나? 이제 안 하는 날이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꼭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게임을 하지 못할 때 왜냐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안 하고도 그냥 잘 생활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건 중독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시간을 하거나 꽤 자주 할 수 있겠지만 안 하고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꽤 게임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은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고요. 게임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늘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좀 위험 수위가 좀 있네. 앞으로 장차 지금은 뭐 미진해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게임을 조절하는 거에 실패한다.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게임을 또는 PC를 내지는 핸드폰을 이제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생활을 해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조절에 실패를 하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정말 원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약속을 했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 조절하기 되게 힘든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조절을 여러분이 이 아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해주는데 하나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놀이나 오락에 흥미가 감소하는다. 엄마 아빠랑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서 안 갈래요. 이유는 집에서 PC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 누구누구 이렇게 랑 같이 뭐 축구하자, 농구하자. 그러지 안 할래. 날도 더운데. 이유는 뭐 집에서 PC 게임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또래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가 또는 기타의 다른 예전에 좋아했던 놀이들이 점점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오직 한 가지 게임에만 집중하게 된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그런 경우에 게임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력감이라든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게임을 이용한다. 조용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게임기를 자꾸 만지고 있고 손으로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난 PC를 켜게 된다. 조용한 시간을 못 견딘다. TV도 집중해서 끝까지 보기가 힘들다. 이제 오직 게임할 때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것도 중독의 하나의 증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나 등교에 지장을 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모두 F가 떴어요. 그래서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 좋은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요. 뭐 PC상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이 주로 뭐 이렇게 뭐 부수고 전쟁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전능한지를 또 그 안에서 막 경험하고 대리만족하고 쾌감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은 안 나오는데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는 스코어가 나와줬다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서 막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중독에서 이렇게 게임에서 이렇게 쾌감과 성취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좋겠죠. 게임 중독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은 건강한 놀이에 이게 건강한 어떤 참여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PC를 켠다. 시간만 나면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한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요런 우리가 왜 입에는 좋고 몸에는 안 좋은 음식 같은 경우 먹는 양이나 횟수 이런 거 제한하죠. 게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유쾌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그렇게 유익한 활동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 설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아예 게임을 안 하는 날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독 증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시간 하던 걸 두세 시간을 줄지언정 그 다른 날은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이렇게 PC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아예 PC가 없는 PC 게임을 안 하는 날, 일요일 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PC 게임을 하지 않는 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아예 PC나 모바일 게임을 안 하도록 하는 날, 그리고 그날에 해당되는 시간을 허용되는 주말에 조금 더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놀이에 참여를 격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아동들 너무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해상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막 머리를 쓰거나 전략을 쓰는 보드게임 같은 거
각종 공놀이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놀이를 좀 다각화시키는 것도 게임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식사를 이렇게 제때 하게끔 도와주는 거라든지 취침, 예, 게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거의 매일 들어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없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제한 설정을 해두다 보면 아이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중독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게임도 규칙적인 어떤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게임이라는 것은 아주 안 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압도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절이 가능한 만큼만 게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서적인 어떤 교류를 증진시키는 어떤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또 게임 중독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런 소통이 가정 안에 너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게임에 중독되기 전부터 가족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졌던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집에 오시면 증권 보고 있고 스포츠 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드라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혼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던 것이 그게 그대로 PC가 되고 스마트폰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다시 이들이 이 게임 중독으로부터 아이를 빠지게 하고 싶지만 게임 아닌 다른 놀이, 공부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 게임이 아닌 다른 즐거운 걸로 아이를 초대할 것도 없는, 집안에도 이렇게 즐거울 만한 재미있는 소통, 여유 있는 소통, 가족이 함께하는 뭔가 문화 이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형성해 주는 것도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게임 중독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